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다가 별표시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방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푸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 =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직선이 y = kx와 서로 다른 두 교점 a,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 b에서 각각 2차 함수 y =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의 두 직선의 교점을 c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접하는 직선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약간 좀 오바스럽게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엔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접하는 직선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C가 이렇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녀석을 A라고 하고 있고요. 요 녀석을 지금 B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ACB.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요 녀석을 제가 알파라고 할게요. 요 녀석을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보는 바처럼 KX의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교점 A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식을 우선 이렇게 세워야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요 녀석이 결국에 무엇과 같다? KX와 서로 같다. 그러면 이 녀석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x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둘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의 두 실근이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알파와 베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냐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다라고 하는 데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한 녀석은 지금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4에 해당이 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결국에 얘가 K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을 다시 고쳐 쓰게 되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4에다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한번 볼 거냐면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요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이 mx 플러스 n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볼게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수투를 공부를 하신 분은 미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x의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m의 x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다라고 해서 이퀄 0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요 녀석을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 녀석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판별식 t가 결국엔 뭐가 된다? 0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의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4의 n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4 이퀄 그 다음에 0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봐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접점이잖아요. 그 접점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두 그래프가 우선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접하게끔 만난다라는 거야. 두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y값이 서로 같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 값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요 녀석을 무조건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왜?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게 되면 A라는 점에서 만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의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n 이퀄 0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요 녀석을 이제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의 알파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은 n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n 대신에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립을 하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m의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자 4의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m의 알파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퀄 0입니다. 마이너스 4와 4가 서로 없어지게 되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자, m에다가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알파에다가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퀄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요. m이라고 한 녀석은 2알파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m이 의미하는 것은요. 지금 이쪽으로 가서요. 결국엔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n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자, 그러면 2의 알파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데 이 녀석이 결국에 n의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요 직선을 예를 들어서 L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L1이라고 하는 직선은 Y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의 알파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에다가 어떻게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M 대신에 2알파 집어넣었고요. N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요 녀석을 L2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을 L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2라고 한 녀석은 Y는 2 베타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상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제가 우선은 수식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가정을 해서요.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때 C라고 하는 점은요,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L1과 L2가 서로 만나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2의 알파의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이 무엇과 같다? 2의 베타에다가 X 마이너스의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과 서로 같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베타 X를 좌변으로 다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의, 그 다음에 뭐가 돼?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x가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서 알파 베타는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삭제가 된다. 아, 그러므로 x라고 한 녀석의 값은요. 자, 여기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봐봐.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이야. 그랬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중점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본의 아니게 증명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우선요. 풀이가 상당히 길죠?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했으니까 이때 x값이 뭐가 됩니까? 2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실래요? 자, 집어넣게 되면 그때 y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y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없어져서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이 이퀄 y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었습니까? 아, 제가 그거 지웠네요. 자, 아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x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이퀄 0이었죠? 자, 그 녀석이 알파 베타였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녀석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의 값이 y 값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예, 쉽지가 않네요. 자, 정리 다 됐죠?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조선 그을게요. 이제 빨강색으로. 그림을 이쁘게 못 그려서 죄송해요. 그냥 다시 크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좀 그러네.
자, 요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지납니다. 자, 요 녀석은요, 지금 보는 바지 4x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요 녀석은 뭐가 됩니까? 2,-2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서요, 요렇게 그을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그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Y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행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던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2의 값을. 그러면 얘는 2,8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삼각형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 녀석을 H1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을 H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말인즉슨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두 개의 삼각형의 뭐가 돼요? 합이다라고 볼 건데 지금 보는 바지 여기서부터 이 녀석을 H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CH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에다가 다시 곱하기 H1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다시 2분의 1에다가 CH에다가 다시 H2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 요 녀석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녀석의 합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CH라고 한 녀석에다가 다시 H1 더하기 H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와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CH라고 한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10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지 2분의 1에다가 다시 10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H1 더하기 H2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으면 H1 더하기 H2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써볼게요. 자, 봐봐. 여기가 아까 알파라고 했었어. 맞아?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 베타라고 했었어. 편의상 밑에다가 그리지 않고 이렇게 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H1 더하기 H2야. 맞아?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한 녀석은 뭐가 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녀석이 어떻게 절대값, 즉 두근의 차를 의미한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두근의 차. 자, 그러면 아까 다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퀄 0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었으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선상에서 자, 절대값 1에다가 다시 루트에다가 자, 빨강색으로 그릴게요. 자, 16에다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 어떻게? 4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루트 20에 해당이 되니까 루트 20은 뭐가 됩니까? 2루트 5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값이 2루트 5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0루트 5가 이 문제의 답에 해당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예. 집에 가셔서요, 천천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선 두 가지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크게 한번 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 완성을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그 과정선상에서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구도를 어떻게 잡고 있다? 얘가 Y축에 대해서 평행선에 해당이 되니까 서로 간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높이의 합이 두 근의 차랑 똑같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